효민 양왕후 마씨는 명나라 제2대 황제 건문제의 황후로 광록소경 마전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395년 명나라 제1대 황제 홍무제의 적장자 의문 황태자와 계비로 들였던 황태자비 여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주윤문을 황태손으로 책봉한 지 3년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홍무제는 사남 연왕 주체를 황태자로 책봉하는 것을 염두에 두게 했으나 황실의 정통성을 위해 적장자 계승 원칙을 내세워서 지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연왕 주체 위로는 2명의 형이 더 있었는데 2형의 반발이 큰 내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높았기에 홍무제로서는 큰아들 소생인 황손 윤문을 황태손으로 책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결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홍무제는 손녀 며느리를 직접 고르게 되는데 바로 광록소경 마전의 딸인 그녀를 황태손비로 책봉하였습니다. 1396년 그녀는 장남 주문규를 낳았습니다. 이때 홍무제는 증손자 주문규가 태어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와 달이 모두 저물었으니 흉한 징조가 아닐 수가 없다. 그녀는 주문규가 자신이 낳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시할아버지가 되는 홍무제의 말은 그녀에게 상처가 되기도 했으며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1398년 홍무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황태손 주윤문이 즉위하면서 연호를 건문으로 하였습니다. 그녀도 황태손비에서 황후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장자 주문규가 황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1401년 그녀는 차남 주문규를 낳았습니다. 길게 이어질 것 같은 그녀의 명나라 황후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03년 홍무제의 사남 연왕 주체가 조카인 건문제가 즉위한 이후부터 3년의 기간 동안 명나라를 뒤흔들어 거대한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오래전부터 황제가 되고 싶었던 꿈을 가진 연왕이자 숙부인 주체가 황제 주변에 있는 간신들한테서 미숙한 황제를 구출하는 것이 숙부인 자신의 도리라고 선언하면서 명분을 만들어 일으킨 일이었습니다. 주체는 남경을 함락시키고 나서야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이것을 정난의 변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때 건문제의 주윤문의 생사는 알 수가 없게 되었고 황태자 주문규가 살해되었습니다. 이후 그녀에 대한 행적은 성이 함락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불을 끈 후에서야 환관에 의해 그녀가 확인되었습니다. 야사에서는 건문제가 궁에 불을 지르게 되어 그녀가 불에 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왕 주체가 영락제로 즉위하면서 그녀는 명나라 황후에서 폐후가 되었습니다. 이는 영락제의 정통성을 위한 일로 적용이 되었는데 남편인 건문제는 해왕제로 올려지긴 했으나 묘호는 따로 내려지지 못해 해왕제, 해제라 불렸습니다. 1644년 남명의 황제 안종 홍광제 즉위 이후에 해왕제에서 묘호를 해종, 시호를 사천장 도성 의연공관 문양무구 긴독효양왕제로 올렸습니다. 이후 양왕제, 양제로 불렸습니다. 그녀에게도 시호가 올려지는데 효민 온정철 예숙열 양천필성양왕후라는 시호를 올려 추존하면서 황후로 복위 되었습니다. 명나라가 멸망하고 후금이 청나라가 되었습니다. 청나라는 남명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남편에게 올려진 묘호와 시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청나라 제6대 황제 걸륭제가 재위하던 시기에 그녀의 남편에게 명나라 때 받은 시호 앞에 두 글자를 추가하여 공민해왕제로 높였고 묘호를 따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황후였던 그녀에게도 공민해왕으로 남편과 똑같은 시호가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조선의 제6대 국왕단종의 왕비 정순왕후 송씨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군주 또는 후계자가 되었던 남편이 숙부로부터 내쫓겨진 점 또한 그러했습니다. 다만 왕대비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내려와 장수한 정순왕후에 비해 짧게 국모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고 허망하게 목숨을 잃게 된 그녀가 더 기고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